예전에 하시던 분 일들이 어떤 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만나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가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고객을 상대해서 요구사항 들어주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업무 협의하고 계약하고 도장 찍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와중에 일거리를 또 찾아내고 접대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됩니다. 물론 예전에 대기업 다니실 때 영업이나 뭐 기획 또는 마케팅 이쪽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특히 사람 상대하는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 거리감이 좀 덜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대기업 연구소 개발팀장, 또 개발 담당 임원, 뭐 M&A 쪽 기술검토위원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기술 쪽 관련된 일만 해봐서 당최 적응이 안 되더군요. 지금도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국가과제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쓰고 여러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질문 받고 거의 한 40여 분 동안 밖에 나가서 설명하고 하는데, 물론 제가 뭐 말을 못하거나 뭐 이제 그 수줍어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예전에 습관이 되어 있는 대기업 마인드까지 가지고 있으면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분들도 그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저 사람 뭐야?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들한테, 본인 지금 이제 창업을 했어요. 갑질하는 습관이 안 빠져요. 그건 습관이기 때문에 본인도 잘 몰라요.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모른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갑질을 하고 있는지, 갑질 습성이 배어 나오는지. 갑질은 못하겠죠. 갑질은 못합니다. 근데 갑질 습관이 배어 나오는지, 말에 섞여 있는지, 행동에 섞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주위에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때마다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아무리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고 사업 수완도 좋아. 근데 몸에 배어 있어. 갑질 습관이. 그러면 상대 안 해줍니다. 사업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본인의 깊이 박혀 있는 대기업 마인드라고 해서 좋은 의미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갑질 습관이 은연중에 나와요. 그러면 제가 대기업 고객을 만나면, 뭐 저희가 주로 그 상대하는 기업들이 좀 큰 기업들이긴 하지만 나도 보이는데 내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 습관이 나온다는 걸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그렇게 행동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갑질스러운 행동인지 아니면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고, 또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나, 물론 회사를 하게 되면 부하 직원들이겠죠. 얘기를 못 합니다. 특히 고객은 더더욱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근데 문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년 안에는 안 빠집니다. 20년 이상을 해왔던 생활 패턴, 습관, 행동, 이런 것들이 대기업에서 배워나온 습관, 예를 들어서 말투, 행동, 눈빛, 표정, 자세, 회의할 때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에 하던 행동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러면 고객사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대기업 직원이지만, 또는 고객사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밥맛이겠습니까? 일 안 줘요. 다시는 안 만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나중에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느껴본 거지만. 그래서 일거리가 끊어집니다. 원래 일을 잘 하다가도
한 번 그런 행동이 나오면 끊어집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업물이 1년 안에 절대 안 빠집니다. 이건 기필코 빼야 됩니다. 좋은 면도 있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일을 바라보는 시각, 체계적인 거, 그리고 처리하는 절차, 프로세서, 그리고 몸에 배어 있어요. 시스템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뭐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에 다니거나 중견기업의 어떤 시스템이 좀 있는 회사에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집니다. 이 부분은 큰 기업에서는, 작은 기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큰 기업에서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고 정확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개인이 창업을 할 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업무를 진행해가지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망해요. 회사가 안 맞아요. 그 시스템 체계 자체가. 하물며 대기업에서 그런 시스템을 몸에 쩔어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몸에 배어 있어서 대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그 커리어가 필요한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회사로 옮겨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그래서 그 시스템 몸에 배어 있는 그 행동이 그때도 나오거든요.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 조직에 또 안 맞아요. 그래서 1년, 2년을 못 버팁니다. 그 회사, 조그만 회사에서는 대기업 출신을 뽑는 이유가 작은 회사이니까 대기업에 있던 팀장이나 임원급을 불러서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큰 조직에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 체계,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꼭 필요한 어떤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어떤 일을 시켜보려고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이제 대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죠.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이게 물이 안 빠져요. 과거에 몸담고 있는 조직의 규모가 아니라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일, 즉 창업의 깃발을 들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기업, 특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 일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심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고 같은 일을 하는 멤버도 다르고 규모도 달라졌는데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갑질 마인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특히 1년 안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때를 벗는 데에 1년을 소비하는 게 맞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좀 다른 얘기를 하면 대기업 다닐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밖에 있는 분들한테 좀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사업하시는 외주 업체 사장분들한테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뭐 그 대기업의 오너 일가도 아니고 평생 거기에 몸담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나와야 될 텐데 잘난 척하지 마시고 좀 잘해주세요. 퇴직 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탁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퇴직 후의 1년은 정말 본인의 대기업 때를 벗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사를 바로 창업하는 거 말고, 제가 그 퇴직 준비를 할 때 또는 이제 이런저런 생각 고민들이 많을 때 그 가산동에 있는 선배님 사무실 한번 찾아가 뵀습니다. 그 선배님은 그 대기업 다니시다가 창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제가
창업 또는 이직 뭐 여러 가지 기타 문의를 좀 상담을 좀 받으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창업에 대한 뭐 질문도 좀 했었고 뭐 지금 현재 있는 상황, 현황 뭐 상황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갔더니 창업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밑에 와서 일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 조직이 이전 회사 다니던 조직 규모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작고 말도 안 되는 조직 규모였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갈 바에는 창업을 하지 라는 오만한 생각을 했어요. 바로 창업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그 선배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조그만 회사 들어가세요. 조그만 회사 들어가서 대기업 때를 벗기는 작업을 한 1년 이상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오랫동안 배어있는 때를 벗겨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창업이든 뭐든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직을 좀 더 큰 회사로 이직을 하던.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기업 마인드를 벗겨내라. 최대한 빨리. 그러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배웠던 그 어떤 것도 그 조직에서 이탈을 하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 선배님 말씀대로 물론 이제 선배님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는 분이잖아요. 아는 분이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 그 회사가 그렇게 작지 않다면 매출이 적어도 몇십억 이상, 100억은 안 되더라도 몇십억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대기업의 시스템을 그 눈높이에 맞추는 작업을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의 습성을 때를 벗겨내는 과정을 같이 노력해 가면서 적용해 보는 그런 시기로 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한 1, 2년 그 조그만 회사의 조직에서 몸담고 있다가 마음에 들면 계속 다니면 되잖아요. 그 선배님도 들어와서 다니다가 2인자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중소기업 들어가기도 힘든데 지인 회사 아니면 입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오라고 하는 것도 고맙고 그런데 들어가서 2인자까지 하라고 하면 낼름 해야죠. 낼름. 아무튼 거절했습니다. 저는 거절했는데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기업들을 빼는 수단으로라도 그 일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떤 일도 잘 안 돼요.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저도 창업을 한 지가 한 3년이 넘어가고 4년째 되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나와요. 의견 중에. 그래서 약간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또는 이제 고객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실수한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기업들을 빼세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특히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 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준비하지 마세요. 준비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격증 공부나 이런 것들도 몰입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 다니면서 안 돼요. 물론 뭐 잘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준비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대기업 때를 다니면서 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주업체, 협력업체 사장님들한테 잘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걸 좀 익혀봐요.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한 1년 동안은 시간을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그 작은 회사에 이직을 한번 해보는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쌓는 그 기회로 삼아 가십시오. 이 얘기는 이제 대기업 마인드를 또는 습관을, 갑질 마인드를 어쨌든 그 대기업 때를 벗겨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말씀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조금 디테일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최대한 오래 다니시고 너무 늦게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끝까지 다니셔야 되고 40대 중반이 안 됐고 40대 초반인데 또는 30대 후반인데 창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늦었습니다. 창업을 하시려면 40대가 되기 전 30대 후반 또 늦었긴 했지만 좀 해볼만 합니다. 40대가 넘어가면 외롭습니다. 안 도와줍니다.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다음 영상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